자, 그러면 의병활동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어, 의병활동을 이제 보기 전에 영학당하고 할빈당 관련된 내용부터 이제 보고 갈게요. 이게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던 거기 때문에 이제 보는데, 자, 이 영학당과 할빈당의 이제 특징을 보면 동학 조직이죠. 동학. 예. 동학의 자녀 조직대요. 자녀 조직대. 예. 그래갖고 이제 반봉건, 반외세 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또 특징이고, 먼저 볼 게 영학당이에요. 자, 이 영학당은 이걸 왜 붙였냐면 그 당시 이제 영국의 종교인 것처럼 이렇게 기독교죠. 기독교인 것처럼 포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된 거야. 왜냐면 동학이라고 할 경우에 탄압을 받으니까 대신에 영학이라는 말을 썼다. 그리고 이제 주로 전라도 지역을 중심으로 해갖고 이렇게 어, 했는데, 자, 이들이 내걸었던 이제 주장들 보면 군전역파가 있어요. 군전역파. 그래서 이제 예전에 한번 그 전라도 일대 이제 군전사가 내려와가지고 그 당시 이제 그 토지를 개간시키고 나서 그걸 이제 뭐냐면 궁장토, 그, 그, 뭐냐면 왕실 토지로 이렇게 소속시켰다고 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났다고 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협파자, 이렇게 했고요. 그래서 이 개조직이나 동학을 이용해서 활동을 했고, 그 다음에 회장이었던 이해삼이라는 사람이 그 당시 이제 서울 만민공동에 참가해서 대중앞에서 연상을 경험을 바탕으로 만민공동의 운동 방식과 방법을 도입해서 그 당시 민회를 열고 농민층의 의사를 결집하여 하고 대중을 동원하려고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영학당을 이어받은 조직이 할빈당이에요. 할빈당.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보면 영학당이 좀 앞서 있고 할빈당이 그 뒤에 있는 조직이거든요. 여기 연도는 표시하지 않았는데 1900년부터 해서 1905년까지 조직됐던 그 당이에요. 이 할빈당은 04년에 기초문이 나왔죠. 이 영학당은 14년에 기초문이 나왔고요. 자, 할빈당은 이제 할빈이라는 말 자체가 이제 그 당시 소설 홍길동전에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홍길동의 우두머리가 돼서 만든 조직을 할빈이라고 하죠. 예. 그래서 이제 이 할빈당은 이 홍길동에 나와 있는 이제 그 할빈당의 조직을 본받아 가지고 그 당시 이제 그 있는 자의 재산을 빼앗고 없는 자에게 나눠준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운영을 했다는 거. 자, 그래서 이제 그 목표는 정치적 민권사회, 그 다음에 사회적 평등사회, 그 다음 경제적 분산사회를 지향했고요. 그리고 이제 13개조 항동 강령과 선언서를 공표했는데, 자, 요게 이제 그 옆에 있는 대한민국 논서 13조목이 있어요. 한성신문에 실려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요게 기출문제와 관련된 내용인데, 자, 이 내용들을 이제 좀 보면 광공령 실시 관련된 내용 있죠. 그리고 시장에서 외국 상인들 출입을 언급할 거, 팽상인들의 징수하는 폐단을 금할 거, 그 다음에 또 여기 눈여볼 게 뭐냐면 균전을 이제 확보할 거. 그래서 이제 땅을 나눠준다는 의미 아니에요. 균전은 균전사의 횡포에 관련된 내용이라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 할빈당의 활동 내용을 보면요, 여기 활동 내용이 안 나와 있는데, 일단 야, 할빈다의 활동 내용 보면 양반이나 부호들, 그리고 간청, 장시, 사찰 등을 습격해서 무기와 재물을 나타나고 그다음 그 중에 일부를 빈민에게 전달하면서 활동의 정당성을 확보했다. 외국인의 약탈 보복이 있었고요. 한강 이남에서 반침략 반봉고 운동을 전개한 조직으로서 이게 전국적인 조직으로 발전됐고 1905년에 그 당시 을사의병이 났죠. 그때 지도부가 다소 체포됨으로써 세력이 약화됐고 이때 이제 자녀세력들 후기 의병에 합류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그 할빈당과 영학당의 의의를 이제 보는데 이게 이제 공산의 기초에 나왔어요. 할빈당의 의의와 관련돼서 나왔는데 자, 을미의병하고 을사의병 사이에 가독의 의병이에요. 예.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을미의병, 을사의병 간격이 있죠. 1895년 이거는 1905년인데 10년 사이에 이제 공백기가 있잖아요. 요걸 메꾸기 위해 이제 의병이었다. 그래서 동항의 그 동학세력 대 자녀세력도 반봉건 반외의 특징이다. 두 가지 의미.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의병운동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보겠습니다. 자, 의병운동은 크게 이제 세 시기로 나누죠. 먼저 을미의병, 제1기라고 볼 수 있죠. 1895년에 일어난 을미의병이고, 그 다음에 제2기가 을사병호의병이에요. 1905년이 을사년, 1906년이 병호년이기 때문에 을사병호의병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3기는 이제 1907년에 일어난 정리의병 이렇게 이제 있는데,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일본 애들이 남한 대토벌 작전을 펼쳤잖아요. 이거 예전에 기초에 나왔죠. 자, 을미의병은 이제 을미사병과 반발령 때문에 일어났던 거고, 여기에 보면 이제 그 을미병은 이제 유생들이 주로 이런 척사적 근황적 유생을 중심으로 이제 했다는 거. 자, 을사병호병은 이제 계기가 됐던 게 을사조약이죠. 을사조약. 그래서 이때 이제 여기 신돌성 같은 평민의병장도 참여했다. 대부분 양반 유생이었지만 일단은 평민의병장들이 참여했다는 게 특징이고 정리의병 같은 경우에는 정리조약 이후에 이제 군대가 해산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다양한 계층들이 참여했어요. 여기는 계층의 폭이 상당히 넓죠. 그렇기 때문에 전국화됐기 때문에 이걸 정리의병 전쟁, 정리의병을 의병 전쟁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때 이제 서울 진공작전 이런 것도 이제 했고 이런 이제 내용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에 일본에 의해서 이제 남한 대토벌 작전에 의해서 이제 더 이상 그 의병 활동 한반도 내에서 의병 활동이 힘드니까 만주나 연해주 지역으로 이제 이동했죠. 그래서 이제 일제 강점기 때 항일 투쟁의 바탕이 되는데 남한 대토벌 작전도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죠. 작전면 쓰는 거. 예.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의병이었던 을미 의병을 이제 보겠습니다. 예, 의병 관련된 사료를 제가 이제 많이 뺐지만 여기 기본 교재에서는 많이 뺐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심화 교재에서는 좀 많이 집어넣었어요. 의병 관련된 사료. 그래서 요거는 이제 심화 교재 관련된 내용 한번 나와 볼게요. 예. 여기에서 여기까지 쭉 있는데 어차피 뭐 심화 교재나 기본 교재인데 기본 교재가 이제 심화 교재 요약을 해놨던 거든요. 그래서 심화 교재 보는 게 좀 더 자세한 게 있어요. 예. 자, 을미의병의 계기가 됐던 사건은 두 가지죠. 을미사변하고 단발령이에요. 네. 을미사변 단발령. 그래서 이제 을미의병이 발생하기 전에 일제가 경복궁을 점령하고 잠깐만 다시 얘기할게요. 이게 그 있는데 하여튼 을미사변하고 단발령이 이제 반박했다는 거 이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자 을미사변에서 이제 국수보복 그러니까 이제 국무인 명성황후를 시한 국가적 원수에 대한 보복 이렇게 이제 해서 있고 단발령 근데 제 생각에는 이 단발령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 을미사변에 대해서 뭐 물론 분노한 사람도 있었겠지만 어차피 민씨가 이제 그 당시 평판이 안 좋다 보니까 단발령이 훨씬 더 을미의병에 어떤 도화선이 됐던 그거였거든요. 자, 그다음 목적을 보면 그다음 이 목적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던 거죠. 여기 보면 명성황후의 복수를 하고 그다음 단발령을 철폐하고요. 그다음 친일 내각의 타도와 일본세 구축, 조선왕조의 보호. 그래서 근황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그 경복궁 항공, 그다음에 갑오개혁 반대, 그다음 유교 윤리 수호 이렇게 있는데 요거는 이제 뭐와 관련되냐면 3차 개혁, 갑오개혁, 그러니까 을미개혁이죠. 을미개혁을 얘기하는 거야. 이때 갑오개혁이라는 거는요. 예. 그래서 이제 있고 사상적 배경은 여러분 알다시피 위전 척상 운동이죠. 네, 위전 척상 운동.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죠. 위전 척상 운동의 어떤 맨 마지막 단계가 어디 쪽이냐면 요 의병 운동이에요. 의병 운동.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연결된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있고 주도 세력들을 보면 다 의병장들은 이제 뭐냐면 이학년 문화사의 유상들 척사파 유생들인데 유인석, 뭐 이송우, 허희, 이강령 이런 사람들이고 거기에다가 이제 동학농민들 자녀 세력들이 이제 조금씩 들어간 거고요. 활동을 보면 종황량이 왕을 받들고 오랑캐를 물리치자는 뜻이죠. 일본군과 일본 거주민을 공격했고 반발을 강요하는 친일 관리를 처단했다 해서 예전에 그 여기 을사의병 때 처단 대상이 뭐냐 이게 시험 문제 나왔어요. 이게 그래서 보통 수령이나 정부군, 개합화 관리, 그다음에 지방간청, 일본인가 일본 군이었다고 했는데 대개 보면 이제 그때 채점할 때는 요길 기준으로 했대요. 여기
차단 대상으로 일본인하고 일본군을 제외시켰다고 하거든요. 왜냐면 그 당시 일본인하고 일본군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다. 그래서 주로 눈에 보인 지방에서 이제 활동했던 사람들이니까 수령이나 정부군, 뭐 계엄파 관리들을 공격했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하다가 이게 너무 많으니까 요걸 추가했다고 하더라고요. 요건 추가된다고 하냐. 그래서 제가 요거 채점하신 선생님한테 들었던 얘기거든요. 예, 뭐 이렇게 있고. 자, 그 다음에 해사는 이 아가판천으로 인해서 친일 정권의 붕괴와 그 당시 이제 4차 김홍직 내각이 붕괴됐죠. 반발령 철회. 그래서 깎고 싶으면 깎아라. 그리고 고종의 해상 권고에서 결국에는 예, 알겠습니다 하고 물러났죠. 예. 성격을 보면 위전척상 운동 세력들이 뭐냐면 했기 때문에 저는 척사적 성격을 갖고 있고 앞에 왕을 보좌해준다. 조선왕조 보호한다기 때문에 긍정적인 성격이 강했다. 라든지 있고 여기에 이제 물론 그 동학농민운동 자녀 세력들이 참여했기 때문에 참여했지만 농민층들은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다. 그래갖고 이제 참여는 했지만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다는 거. 그리고 그 당시에는 보수적 유생들하고 민중들 사이에 계급적 대립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이런 것들이 뭐 을미의병만 있었던 게 아니라 후에 이제 정미의병 때도 계속 남아 있었거든요. 예, 그래갖고 이제 유생들하고 민중 사이의 어떤 계급적 대립들이 존재하고 있었다. 이 내용인데 요거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의병 지도자든 대개가 이 지휘층으로 평소에는 농민층과 화합하기 힘든 관계였다. 자, 이들은 신분간 역시 본권적으로서 의병 내부의 결속력에 큰 장애를 작용할 것이다. 을미의병은 이러한 관계로 유인석 부대를 비롯해서 일부 의병을 제외하고는 전투다운 전투를 별로 하지 못했다. 이 유인석 부대의 개멸로 된 것도 이런 신분관계에 둘러싼 갈등이었다. 이렇게 있고요. 을사병호의병, 그 다음에 정미의병 때 많이 청산되긴 했지만 그런 것들이 계속 남아 있었어요. 이건 나중에 좀 다시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을미의병 때 이제 관련된 그 사료서 유명한 사료들이 쭉 있거든요. 한번 봐주시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유인석 사료 같은 게 유인석 창의문 같은 게 되게 유명해요. 그래서 요거 한번 눈에 발라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예. 자, 그 다음에 을사병호의병을 보자. 을사병호의병은 을사년하고 병원을 갖춰서 이제 했기 때문인데 1905년부터 1906년까지 했던 의병이고, 자, 을사조약의 체결로 해가지고 했죠. 을사조약은 나중에 얘기했지만 뭐 외교권 박탈과 통감 설치에 관련된 내용이잖아요. 자, 목표는 국권 회복을 위한 전면을 내세웠고 투쟁 대상을 일본 세력과 친일 관료를 명확히 설정했다는 거. 그러니까 친일파 내각을 타도하자. 이렇게 있고요. 이제 국수보복, 명성황후의 원수를 갚자는 것에서 국권회복으로 전환됐고요. 여기도 이제 양반 유생 유형장들이 주예요. 주. 네. 민종식, 정영기, 최익현 이런 사람들인데 특히 이 최익현은 70이 넘은 뭐냐면 상당히 이제 늙은 사람이에요. 노인이었거든요. 그래도 이제 자기가 이제 벗고 뭐냐 했던 사람이죠. 이 사람이 진정한 오늘날만 복수라고 하는 사람인데 여기 이제 최익현이 포고 8도 3인 경문이라는 것들 공부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밑에 있는 것들이 이제 포고 3인 경문이군요. 8도 3인 경문인데 요게 예전에 기출 사료로서 나왔어요. 백동안과 통화정책 관련돼 갖고 한번 시험에 나왔던 건데 이거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래서 이 최익현 관련된 내용 사람들 이제 좀 볼게요. 예. 이 사람이 이제 민종식은 유병을 일으켜 홍주성을 점령하고 일본과 맞섰으며 최익현은 의병을 이끌고 순창을 진격할 징이대와 이제 대치했는데 이때 이제 그 사람이 유명한 말이 었죠 외적 아닌 사람은 동족과 싸울 수 없다. 그래갖고 부대를 해산하고 자진 체포됐고요. 일본군에 의해서 이제 수시마 섬에 끌려가서 순교했다고요. 나 일본 외놈들이 준 음식을 먹을 수 없다. 해가지고 죽었다고 하는데 하여튼 대단한 분이에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근데 이제 여기에서 좀 능력을 본 인물은 평민 출신 의병장이 등장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줄곧 양반 유생 의병장인데 평민 출신 의병장이 등장했고 그 사람이 신돌성이죠. 신돌성. 그래서 신돌성의 등장으로 의병운동의 새로운 양상을 보였다. 그래서 참여계층이 이때부터 확대되고요. 그다음 전수의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예전에는 진취전으로 주로 이제 중요한 요충지를 점령을 하고 거기에 버티는 거야. 그렇지만 강군하고 정보군의 공격을 버티지 못하고 이제 무너지게 되는데 이때부터는 조금씩 유격전이 등장해요. 유격전.
그래서 이것이 이제 정리의병 때는 본격화되는데 유격전 치고 빠지는 방법이죠. 예. 그래갖고 이런 홍주성 전투는 이제 민족시에 있던 이런 진취 형태였고 신도성이 이끌었던 유격전은 이렇게 치고 빠지는 형태가 이제 등장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전수의 변화가 있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이 부분을 한번 442번 가지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의병운동이 본격화하면서 평미의병장이 등장했다. 평미의병장이 이끄는 부대는 동학농민운동과 팔빈당 등의 무장 투쟁 경험을 바탕으로 산악지대를 근거리 두고 소규모 부대 형태로 일본과 치열한 전투를 벌였다. 이 중 신돌성 부대는 강원도, 경상북도, 충청도 그 적경 지역 지대와 동해안 일대를 누비면서 유격전을 벌여 많은 전과를 올렸다. 자, 이러한 후기 의병 운동은 참여기층의 확대와 전술의 변화 등 반침략 항쟁의 성격을 강하게 띠게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이제 그 을사병오별 특징을 볼게요. 일단은 전직 관료 중심, 양반 관료 중심이었지만 평민 의병장들이 등장했다는 신들성이 대표적인 사람이고 그다음 국권 회복에서 목적을 했고 수선전에서 유격전했다. 그러니까 버티는 방법에서 유격전 전했는데 그런 것들 또 양반 의병자들 인식 변화도 있었는데 제국주의 침략은 이제 소중한 의식을 파괴를 인식하지 않고 예전에는 이들 금수저 보고 사람 취급도 안 했어요. 그런데 이제 제국주의 국가를 하나의 국가를 보고 이제는 형량적인 하위관이 아니라 만민공법이나 외교 절차 등의 수준을 지적하면서 있는데 이건 근대적 국가의식의 맹화를 반영했다는 거.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몰락 양반들이 되게 참여해서 일반 농민과 의식수준이 비슷했다는 거. 그렇다고 해서 뭐 유교적 봉건적 한계를 완전히 벗어났다. 그런 거 아니었다는 거죠. 그렇지만 종전의 그 일사의병보단 훨씬 더 뭐냐면 근대적 의식에 가까운 그리고 신분과를 좀 타파를 부르는 그런 모습들이 보였다. 물론 100%는 아니지만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농민들 참여에는 반외세적 측면도 있고 반봉건적 측면도 상존하고 있었다. 뭐 주위에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뒤에 넘어가서 이제 정미의병을 보겠습니다. 자, 정미의병인데 이제 이 정미의병은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던 거죠. 이거. 계기와 관련된 내용이 시험문제 나왔는데 이게 의병 정쟁으로 이제 전개됐던 이유가 뭐냐면 이게 이제 고조의 강제퇴학 군대 해산으로 이 당시 그 해산된 군인들이 전국 각지로 이제 확산됐잖아요. 그 의병에 가입하면서 이제 뭐냐면 이게 전국적으로 확대됐어. 의병 운동이. 그래서 이걸 의병 전쟁이라고 한다. 전국화됐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내용을 보겠습니다. 성격을 보면 정리출조약에 의해서 그 당시 비밀조약에 의하면 그 본조약에 의한 비밀조약에 보면 그 당시 군인들 대한민국 제국의 군인들을 해산하는 뭐냐면 조항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 때문에 이제 뭐냐면 그 해산이 됐죠. 그때 이제 정미칠조약 때 이제 박승환이라는 사람이 자결한 후에 시가전을 벌였던 시위대와 각 지방의 진위대가 참여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우수한 지휘관과 그다음 새로운 무기들을 이제 이렇게 의병이 받아들이게 돼요. 그러면서 의병 조직이가 하력이 강화됐고 그러면서 이제 의병 전쟁은 이제 확대돼 나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전면적인 어떤 민족 전쟁에 발전했고 전 계층이 참여했다. 뭐 평민 출신, 군인 출신, 양반 유생 등 그리고 전 지역에서 이제 참여했는데 특히 이제 상대적으로 전라도 지역이 되게 강했어요. 예. 한편 또 한경도, 평안도 지역은 좀 약했고 전라도 지역이 강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죠. 왜냐면 호남 지방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당시 일본의 어떤 경제 침투가 많았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이렇게 연결시켜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한번 읽어볼게요. 자, 호남 지방의 의병 활동이 폭발적으로 고, 고양되었다. 뭐 조선 후기 때 사회경제 모순이 극심했고, 개항 이후엔 일본인의 어떤 경제 침투의 극심, 그다음에 호남 평화와 영산강 일대 일본인 농장 집중 폭포 등등 해가지고 여러 의병들이 이제 활동을 했다는 거. 그래서 여기가 상당히 좀 했고, 나중에 남한 대토벌 작전에서도 주로 전라도 지역을 주로 공격하죠. 자, 그다음에 정리해병이 상대적으로 양반 유생도 이제 그 실무적 의견을 요구하지 않는데 잔반 출신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도 이제 보시면 될 건데 뒤에 이제 서울 진공작전 때 그게 보이죠. 자, 쌀 수출하던 지주나 분홍가 일본 미국 상인들을 상대했던 상인까지도 공격 대상을 했고 그 다음에 자체적인 반공률을 시행했고요. 지역 주민의 유대 강화. 왜냐면 이제 앞에서 말한 유격전 형태가 되잖아요. 예, 요거만 연결시켜서 보시면 되고 그다음 양반 유생 지휘하되 의병운동은 반일, 반개야, 근황적 성격이 강했으나 평민지의 의병운동은 반일 독립전쟁의 성격이 강했다. 자, 활동 내용을 보면 이제 시위대 대장이었던 박승환이 자결하면서 시위대 소속이었던 1600명이 일본과 시가전을 전개했고 그중에 일부가 이제 의병으로 투입됐죠. 그리고 지방 진위대에서 일본과 전투를 벌인 뒤 의병과 합류했고요. 자, 조직과 활동이 적극적으로 확산되면서 간도와 연애주의까지 학동 범위가 확대됐다. 자, 정예병 때 이제 유명했던 것이 이제 뭐냐면 서울 진공작전이죠. 이 서울 진공작전은 평민 의병장이 아니라 유생들이 주도했어요. 그래서 이제 각지의 이제 의병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서울로 진격하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13도 창의군을 결성을 했죠. 요 관련된 보고요. 그래서 13도 창의군을 구성해갖고 서울 선발대가 서울 금고까지 진격했어요. 이 양반 유생들이 주도했던 건데 하여튼 양주까지 갔다가 이제 그때 이상한 일이 났죠. 왜냐면 이제 거기에 주도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이제 453번인데 여기 이제 좀 읽어볼게요. 이게 1907년 겨울에 전국 각지에서 경기 양주에 모인 만 명의 의병들이 의병연합군 13도 창의군을 결성했고 이인영의 총대장, 허위를 이제 군사장으로 추대했다. 13도 창의군은 군사적 허위를 선봉으로 300명의 선발대가 서울 향해 진격했다. 자, 이들은 동대문 밖 30리 직전까지 이었으나 후속 부대가 미처 도착하지 않았고 일본군의 우세한 전력에 밀려 더 이상 전진하지 못했다. 자, 그리고 이제 임진각 이후에 허위 부대의 중심은 김수민, 이응찬 부대 등 연합의병을 결성하여 재차 서울 진공 작전을 펼쳤지만 허위가 체포되는 바람에 끝내 성공하지 못했다. 근데 여기에서 문제가 됐던 거는 이제 총대장 이인영이 때마침 부친상을 당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부유는 부총이라면서 기가할 뿐인 거야. 물론 이것 때문에 서울 진공작전이 실패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총대장이라는 사람이 자기 부모님 돌아가는 거 물론 부모님 돌아가면 슬프겠죠. 그래서 제가 지나고 가는 거는 어, 가려고 하는 건 이해가 되지만 이게 공적으로 이게 중요한 거잖아. 근데 이걸 가지고 부류는 부충이라면서 기간을 내버리고 예. 그래서 이제 이게 교과서에도 실려있거든요. 여러분들이 만약 그런 상황이면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하고 이게 올려놓은 적이 있어. 예. 그 어떤 교과서에. 그래서 먼저 의병운동에 참여한 다음에 끝나고 나서 참전상을 지내겠다. 뭐 이런 내용도 있고. 자, 하여튼 그래요. 자,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창의군이 해산되고 독재 활동을 전개했는데 이게 이제 양반 유생들이 주도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랄까요? 나름대로 신분적인 차별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평민 의병장들 배제했어. 그래서 뭐 신도성이나 홍범도 같은 사람들 이제 참여를 못 시켰고 자기가 하겠다고 했는데 참여 안 시켜줬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대중적 기반을 확보하지 못했다라는 한계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여기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13도 창의군이 편성하는 과정에서 신도성이나 홍범도 등 평민 출신 의병장들은 신분이 낮다고 해 제시했다. 이는 유생 출신의 의병장들의 본건적인 어떤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했음을 보여주고 있고 13도 창의군이 폭넓은 대중적 기반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걸 드러낸다. 그래서 본건적 사고를 벗어나지 못했고 그 다음에 폭넓은 대중적 기반을 확보하지 못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제 뭐 앞에 있는 을미의병 때보다는 좀 더 나아졌다고 하지만 자기가 갖고 있는 이 양반, 쌍놈 그 의식이 갑자기 없어진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반영됐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서울 주재 각국 영사관의 외교 활동했다. 의병을 국제법상 고정단체로 이제 승인을 요구했는데 해당 교과서에서는 이게 어떻게 되냐 영사관에 돼 있자고 공사관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게 맞지 않았죠. 예. 왜 맞지 않냐면 1905년에 이미 외교권이 박탈됐기 때문에 우리 주재 공사관이나 해외에 나왔던 우리 공사관들이 다 뭐야 철수를 했죠. 일본이 이제 대신 그 뭐냐면 외교권을 행사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사관 표현이 맞아요. 영사관.
영사관은 주로 이제 자기 그 남의 나라에 있는 우리 자국민들을 어떤 이렇게 편의를 봐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조선에도 이제 외국인들이 있다 보니까 외국인들 각 나라 외국 그 나라들이 각 나라 국가들이 외국 자국민들 편의 보호 그뭐 편의 그 하기 위해서 영사관을 설치한 거죠. 예. 그래서 예전에 저 영사관하고 공사관 이 차이를 얘기했죠. 그래서 영사관이라는 표현이 더 맞아요. 그래서 조선에 있는 외국인들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이 영사관을 설치했거든요. 그러니까 공사관은 철수해도 영사관 계속 남아 있었다는 거는 이거는 외교권과는 상관없는 거죠. 영사관은. 자, 그러니까 서울 진공작전 실패한 이후에도 각지의 연합부대가 이제 형성된 연합작전을 전개했는데 그 얘가 이제 주 455번에 나오죠.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각지의 연합부대가 형성하여 연합작전을 벌였다. 그러니까 1909년엔 전라도 지역의 전해산, 신랑일 등이 연합작전을 벌였으며 이에도 한경도 지방의 홍범도 부대와 평안도 지방의 최응 부대가 정예부의 대표적인 부대들이다. 1908년에 초부터 활동하기 시작한 홍범도 부대는 삼수, 갑산, 단천, 항등 등지에서 이제 무대도 1909년까지 무역까지 활동하다가 만주 연해주 지역으로 이동하여 의병장이 지속됐으며 최응원 이 사람은 이제 좀 기억을 내주세요. 마지막 의병장이죠, 이 사람이. 예. 그래갖고 이제 있고 이 사람이 1915년에 체포됐어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의병장들이 되게 국경이 박탈되는 후에 이제 뭐냐면 다 만주나 연해주 나갔거든요. 근데 국내에서 끝까지 이제 운동을 했던 이 최응원만이 이제 1905년까지 계속 1905년이란데 1915년이죠. 1915년 때까지 계속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1907년 무역부터 출발해요. 1911년 무역에도 200여 개 이제 병력으로 활동했으며 1914년 마지막 정도 지속성을 보이고 있다. 15년에 체포됐던 사람이 최응원이라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서울 진공 작전 이후에 개혁적 유생과 평민의 독자적인 소단위 변대로 이제 그 지휘해서 뭐 쌀 유출 반대, 서양 상품 불매 운동, 토지 분배, 열강의 이권 탄치 저항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간도와 연해주 일대 의병 부대가 국내 진공 작전 동원했다. 홍범도나 뭐 이범용 같은 사람들이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안중근도 이때 이제 활동했던 사람이죠. 예. 그래서 이제 요 기간에 이제 장기 대비 항쟁에 대비한 의병 기지가 결성이 됐다. 간도 연해주 지역으로 이제 이동을 했다는 거.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의병 운동의 위축을 볼게요. 자, 여기 이제 의병운동 관련돼서 이제 자주 나온 사료가 뭐냐면 맥켄지 의병 인터뷰예요. 그래서 영국의 종군기지였던 맥켄진이 의병과 대화 내용을 적어 놓은 거다 했는데 뭐냐 끝까지 싸우겠고 일본과 이길 수 있는 것은 뭐냐 무기가 필요하니까 우리도 일본군을 물리치기 위해서 우리도 무기를 달라 뭐 요구를 했던 내용인데 역교론에 보면 이제 그 누구야 그 첩근에서는 맥켄지 의병 인터뷰가 많이 조작됐다. 어, 이런 것들 적어놨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막 비판하고 있는데 뭐 이런 것들이 뭐 나올 리가 없겠죠. 예. 제 생각에는 안 나올 것 같긴 한데 한번 이제 역교론에서 척도론 관련된 내용하고 연결시켜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의병운동의 어, 일축에 큰 역할을 했던 것이 남한 대토벌 작전이죠. 요거 기출문제 한번 기출에 나왔기 때문에 꼭 외워두세요. 04년 기출에 나왔던 거죠. 그래서 전라도를 중심으로 해서 펼쳐졌던 남한 대토벌 작전. 네. 이게 이제 상당히 타격을 줬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1909년에 일본 군들이 의병을 놔둬선 도저히 이제 뭐냐면 우리나라 먹을 수 없다.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뭐냐면 무자비한 진압 작전을 이제 했는데 이 작전명이 남한 대토벌 작전이에요. 그래서 어디에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했냐면 전라도 의병이 강하니까 전라도 지역에 집중적으로 공격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 관련된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자, 서울 진공계획이 이제 실패한 뒤에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 의병운동이 치열하게 전개됐다. 자, 호남 의병은 민중들의 강범위한 지원 속에 신출 규모의 유격전을 펼쳤다. 그러니까 유생 의병장들도 농민과 하나가 되어 일본과 싸웠다. 자, 호남 의병의 끈질기고 강력한 저항은 일본군의 주력을 호남이라고 한 지역에 묶어둠으로써 다른 지역 의병 활동을 직접 간접적으로 지원한 역할을 했다. 그래서 일본군을
호남에 이제 묶어두고 있기 때문에 일본군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일본군들이 호남에 집중되고 다른 쪽의 의병들하고 이제 의병들 좀 숨통을 트였다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남한 대토벌 작전 때도 주 집중 대상이 호남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의 의병들이 저 한반도 밖에 간도나 연해주 쪽 빠져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간접적으로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했다는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제는 대한제국을 완전히 병합하기 위해서는 호남 의병을 없애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대대적인 공격을 나섰다. 자, 그 다음에 남한 대토벌 작전 볼게요. 일본의 소위 남한 대토벌을 위한 새로운 그 전법은 도반 정방법이었다. 이것은 이제 토벌군을 세분하여 일정한 지역 내에 전후 좌우로 수차례 왕복하는 유병뿐만 아니라 민중들 토벌 대상화를 잔악 무동한 토벌 방법이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정확하게 어떤 방법인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의병들은 이제 하고 일반 민중들이 서로 연결돼 있잖아요. 예. 원래 유격전의 특징이 그렇죠. 적과 아군이 구분이 안 되죠. 여기에서는. 예. 그러다 보니까 여기 상강정책 같은 거 비슷하게 보시면 돼요. 일종의 전략촌을 만들고 모든 주민들을 여기 소개시켜 놓고 그리고 나서 이제 마을을 불타고 만약 거기 사람이 있으면 다 죽이는 방법으로 이제 했는 거죠. 그러니까 물한테 그러니까 물고기한테 물을 없애는 방법이야.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정책들을 해가지고 그다음에 의병을 탄압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결국에는 이제 더 이상 이제 뭐냐 버티지 못하니까 무장 투쟁의 근거지를 만주 연해주로 이제 이동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1910년 이후부터는 이제 대부분은 이제 뭐냐면 만주와 연해주로 이동했고요. 다만 이제 의병장이었던 최응원이 끝까지 남았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마지막 독립단체 무장동체 독립단체는 독립의군부 건거했죠. 그래서 마지막 의병장이 최응원 그다음에 독립의군부 마지막 그 당시 마지막 그 뭐냐면 의병단체가 독립의군부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요거 예전에 관련돼서 기출문제 났어요. 그래서 1910년대에서는 뭐냐면 의병 운동이 아예 없었다 이렇게 하면 틀리죠. 여기 의병장이 그래도 최응원하고 독립의군부가 있기 때문에 아예 없었다면 거의 없었다가 맞아요. 예. 요게 예전에 한번 기출에 나왔기 때문에 한번 얘기를 했던 거고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항일오병 운동의 의의와 한계를 보겠습니다. 의의는 집권층의 부패와 무능, 그 다음에 외세 침략으로 국가 민족이 위기에 처했을 때 일어난 구국운동이었고요. 민족의 강인한 그 뭐냐면 저항정신 포출이 됐고, 일제 식민지 체제에서 항일 무장 투쟁의 기반을 마련했고, 항일 민족 운동사의 큰 줄기를 이뤘다. 그래서 후에 무장 독립군으로 전환되는 계기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20세기 초 제국주의 시대에 있어 무장투쟁을 전개함으로써 약소민족 독립운동에 의의가 있다. 한계는 이제 보면 일단 어 일본군의 정규군을 제압할 수 없었죠. 왜냐하면 일본인들은 그 일본군은 우수한 무기가 있었는데 우리가 우수한 무기가 없었잖아. 네. 그래서 우수한 무기를 보유하지 못했다는 거 이게 X잖아요. 네. 그다음 봉건적 지배 질서 유지를 고집하는 양반 유생층의 지도 노선에 대해서 결속이 안 됐다는 거.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것이 이제 앞에서 말한 그러니까 정유병에서 말한 서울 진공작전에서 그 당시 이제 뭐그 신도석이나 홍봉도 같은 의병장들을 배제시켜 놨잖아요. 이런 것들. 그다음에 외교권 상실로 국제에 고립돼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의병운동 관련된 의의와 한계에 관련된 내용을 이제 봤고요. 의의와 한계 같은 경우에는 나올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왜냐면 이게 의의 쓰는 문제가 예전에 한번 기출문제 자주 나오긴 했는데 최근은 거의 안 나오더라고요. 예. 왜냐면 아까 이게 주관적인 판단이 많이 들어가 있잖아. 예. 그러다 보니까 객관적 팩트 위주로 나오니까 그냥 팩트 위주로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 다음에 여기 뭐 예국계모 운동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요거 하기 전에 잠깐 그 의사와 열사들의 어떤 항해투쟁 관련된 내용을 좀 볼게요. 여기 저 집어넣진 않았거든요. 여기다가 집어넣나? 안 집어넣은 것 같아. 이제 찾아서 보겠습니다. 의사 열사들의 항해투쟁 이렇게 이제 하는데 뭐 의열투쟁이라고 하죠. 얘네들. 그러니까 뜻을 잃은 사람을 의사,
뜻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은 열사 이렇게 구분했는데 자, 그 대표적인 그 당시 구한말 때 이제 의사들의 활동을 보면 스티븐스라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은 이제 미국인 외국인으로 유명하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냐면 그 망발했죠. 그래갖고 이제 그 당시 미국 돌아올 때뭐 한국에서는 이완용 같은 사람이 충신이고 이토 시노부에 같은 통감이 있어 한국인들은 행복하더라. 뭐 이런 식의 망발을 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장인하고 정명원인데 이 사람이 이제 이 사람을 찾아갔어. 장인하고 정명원은 서로 알지 못했던 이제 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 계획적으로 이제 둘이 합신해서 찾아간 건 아니고 이 여러 사람이 왔는데 그때 우연하게 이제 찾아간 거예요. 둘이 모인 상태에서. 그래서 이걸 따졌죠. 사과하라고.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뭐냐 스티븐슨이 무슨 말이냐 나 사과 못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뭐냐면 이게 격분해갖고 결국에는 장인한 정문에 의해서 살해당했죠. 예. 그래서 그때 이제 그 공립협회라는 단체가 있었어요. 미국에 그 한국인 협회 중에 그 공립협회 단체들이 모여가지고 협회 사람들이 모여갖고 장인한 정문을 뭐 번호도 해주고 변호사도 이제 좀 알아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승만한테 좀 요청했어. 번호 좀 해달라고. 근데 이승만이 거절했죠. 나는 그 기독교인 때문에 사회 죽는 거 반대하고 이거 잘못하면 외국한테 잘못 인식할 수 있지 않냐. 우리가 테러를 일삼는 국가로 인식할 수 있지 않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거절당했어요. 그리고 장인하고 정근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냐면 뭐 그때 그 미국에서는 공공의 어떤 그 분노에 의해서 뭐냐면 살인하면 뭐 2등 살인범이다 그래갖고 형을 좀 감해주는 게 있어요. 일단 정명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뭐 죽이는데 뭐냐면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무죄 석방됐고 장인환 같은 경우에는 2등 살인범, 그러니까 공공의 분노를 불러일으킨 혐의로 살인한 거야. 그래서 개인적인 살인이 아니라 어떤 조선민족을 대표해서 이제 살인했다 해가지고 뭐 그걸 참작해서 25년형 받고 10년이 감형된 후에 1919년에 추록됐다고 15년 살았다고 보면 돼요. 예. 그러니까 미국인들도 이 스티븐슨이 너무했다는 것을 이제 알고 있는 거죠. 예. 자, 장인환 정문이 장인환 정문이 스티븐슨 암살 사건을 계기로 해갖고 그 당시 미국에 이제 여러 이제 단체들이 있었거든요. 이런 단체들이 통합되는 계기가 돼요. 그래서 대한인 국민회가 이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져요. 이건 좀 나중에 얘기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안중근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안중근. 안중근은 좀 알죠? 예. 하여튼 이 사람이 원래 연해주에서 의병 활동을 이제 했던 사람인데 그 당시 만주 하얼빈에 이토 시노부미가 있다고 온다고 알고 거기에 이제 가갖고 이제 살해를 했죠. 예. 그리고 나서 잡혀가지고 이제 감옥 속에서 동양상국 평화론을 주장하죠. 예. 근데 이 동양상국 평화론은 교과서에 나와 있긴 한데 처음에 이토가 주장했던 거야. 이토가. 그래서 이제 안중근이 이제 초창기 때 너일 전쟁 당시에는 이또를 그렇게 존경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또가 이제 행패를 부리고 우리나라를 먹으려 하니까 이제 안중근이 이제 이또를 이제 죽였던 거죠. 그래서 안중근은 이또와 다른 동양상국 평화론을 주장했어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어떤 내용이냐? 좀 볼게요. 교과서도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다음 안중근 의사는 재판에서 진정한 동양 평화를 위해서는 한국, 중국, 일본이 대등한 상태에서 협력해야 하는데 일본이 한국 침략함으로써 평화를 깨졌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침략의 하순이었던 이토 시도모미를 처단하는 것으로 한국의 국권과 동양의 평화를 회복하기 위한 정의로운 꼭 당연한 거사라는 사실을 최우진술과 옥중교육을 통해서 당당히 밝혔다. 해가지고 나름대로 자신의 동양상국 평화론을 뭐냐면 주장했고 그걸 관련된 내용 감옥 속에 집필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뭐 거기에 보면 동양상국이 공동의 화폐를 사용하고 군대도 만들고 뭐 그런 내용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또의 어떤 동양상국 평화론과 좀 다른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을사오적이 있죠. 그래서 을사오적의 암살당은 이제 나철 등 대종교 사람들이 이제 했고 이재명이 이제 그 있죠. 이재명은 지금 정치인 이재명이 아니죠. 그 애들한테 이재명 얘기 있다가 막 웃더라고요. 예, 그건 아니고 이재명은 이제 그 동명이인이에요. 이완용을 저격해서 중상을 입는데 이완용이 이제 가다가 이제 뭐냐 이재명이 칼 들고 이제 이완용을 칼 찔렀는데 안타깝게도 이제 심장에서 약간 벗어났다고 했죠. 그래서 이완용이 중상을 입었지만 살았다고요.
이재명은 23살의 현장에 있을로 이제 빠이빠이 했고요. 예. 자, 하여튼 안타까운 일이죠. 그때 이제 이완용을 죽였어야 되는데. 예. 자, 의회를 보면 이런 의열투쟁들은 개인적으로 이제 했기 때문에 조직적인 전개는 하지 않았지만 일본의 침략을 세계에 알리고 예국심 고취시키는 데 계기를 많이 했다. 왜냐면 이제 이런 것들이 행해지면 예를 들어서 뭐 안중근이 그 당시 이토를 죽였다 하면 한중일에 어떻게 돼? 다 신문에 대문짝 실렸겠죠. 물론 일본 신문에서 실린 것은 이제 안중근을 죽인 놈 하면서 막 욕했겠죠. 근데 적어도 이렇게 함으로써 세계 여론을 환기시켜 주는 데 역할을 했잖아. 또 어떤 사람은 그걸 보고 왜 안중근이 이토 시로를 죽였을까라고 또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고. 예. 그래서 나름대로 여론을 환기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의열 활동 관련된 내용을 한번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애국 계몽 운동이 있거든요. 이 애국개몽 운동은 지금까지 그렇게 시험문제 나오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좀 보면 약간 비중이 좀 많이 떨어져. 예. 왜냐면 이 사람들 상당수가 뒤에 이제 친이다 됐잖아, 친이다. 그러다 보니까 뭐 나올 만도 한데 약간 안 나와요. 예. 안 나와. 예. 그래서 신민회 같은 단체들이 나올 만한데 좀 안 나오고.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시험문제 나온 거 보면 사회진흥인가? 사회진흥. 요 정도밖에 안 나왔어요. 요거 여기 뒤에 있는 사회적 진화 있죠? 예, 안 나오고 했는데 하여튼 그렇게 좀 있고 좀 비중이 많이 떨어진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고. 자, 예국계몽운동단체 크게 두 가지로 나누죠. 하나가 이제 뭐냐면 그 신민회라는 단체죠. 그래서 보통 예국계몽운동의 단체 의의를 얘기할 때 이 신민회를 얘기하잖아요. 신민회는 선 독립 후 실력 양성을 주장합니다. 그다음 입헌군 주제가 아니라 뭐냐면 입헌군주의가 아니라 공화국을 주장했죠. 공화국. 그다음에 계몽운동하고 의병운동, 그러니까 이제 그 무력이죠. 의병운동을 같이 이제 병행하려고 했어요. 이게 네. 요게 이제 있고 신민의 외의 단체들. 그러니까 신민의 외의 단체들은 먼저 실력 양성하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후 독립하자고 입헌군주제를 이제 주장했던 사람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은 계몽운동에 치중했죠. 실력 양성 이런 게. 근데 의병운동을 상당히 비하했어. 예, 무력투쟁은 야만적인 거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신민회와 신민회 아닌 단체들의 이제 뭐냐면 차이점이야. 그래서 교과서에서는 이제 보통 시민의 그 애국가운동의 의의라고 하면 뭐 시민의 쪽의 의의를 이제 들면서 얘기하고 한계는 시민의 외의 단체를 이제 들면서 얘기를 하게 되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자 그래서 이제 이 애국계몽운동 개요를 좀 보면요 처음에 이제 어떻게 시작됐냐면 이 개화파에서까지 거슬러 올라가요. 그래서 개화 자강운동, 그래서 개화파 독립협회 그런 사람도 있고 그것이 이제 예국 계몽운동을 이제 해서 보안의 행정연구회 주로 입헌군 주제에 관련된 정치운동이죠 수입에. 을사 조약 이후에는 실력 양성과 자강운동 이렇게 이제 했는데 보통 이제 이렇게 구분하지 않고 예국 계몽운동 그냥 실력 양성 이게 동일하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 대개 이 계열에 있는 사람들은 생각이 비슷비슷해. 뭐 개화자강 운동이나 애국계몽 운동이나 그다음에 실력 양성 운동들 되게 사회 진화론을 받아들이고 그다음에 실력을 양성하고 그다음에 신민회 같은 사를 제외하고는 되게 의병 운동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하고 이런 특징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러면 정치적 지향을 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이 애국계몽 운동단체들은 입헌군주제를 지향해요. 다만 여기에서 입헌군주제는 영국식이 아니라 일본이나 소위센이야. 예. 그거는 독립협회도 마찬가지였죠. 얘네도 이제 이런 것들 지원하고 얘네는 뭐 상원 위주고 좀 엘리트 위주의 어떤 그 정치 이런 것들 지원하고 다만 이제 신민회는 제예요. 신민회는 공화정을 이제 주장했다. 이런 것들이 좀 달라요. 이 신민회가
자, 사상적 기반을 볼게요. 요거 관련돼 가지고 예전에 기출문제 났죠. 사회진화론. 자, 사회진화론은 누가 처음에 주장했죠? 이 사람이 스펜스라는 사람이 주장했어요. 그 스펜스는 누구한테 영향을 받냐면 찰스 다니한테 영향을 받죠. 찰스 다니의 종의 기원 있잖아요. 거기에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갖고 종의 기원에 보면 이제 뭐냐면 생존경 자연 자연도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자연도태, 적자생존 그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이 스펜서는 종의 기원을 읽고 요걸 이제 여기는 자연 세계의 정리야. 인간 세계도 이걸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본 거야. 그래서 이제 회사를 가지고 이제 얘기한 거죠. 회사를 가지고. 회사하고 이제 A 회사하고 B 회사가 있는데 시장에서 사람께서 경쟁하다가 B 회사가 이제 도태하면 이제 A 회사가 이제 이 시장을 먹는다. 뭐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 말하면 이렇게 이제 그 시장 경제의 원리를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해. 지금 입장할 때는 뭐 당연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건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이제 당연한 소리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때 이제 뭐냐면 종회기원의 이제 내용을 들어가서 개념을 했는데 보통 이제 찰스 다인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연 선택이라는 말을 썼거든요. 네. 근데 얘는 적자 생존이라는 말을 썼어. 의미는 동일해요. 근데 이게 좀 약간 나을 것 같아서 적자 생존이라는 말을 이제 회사가 싸우는 과정에서 이제 뭐냐면 어, 경쟁력 없는 회사는 이제 망하고 시장에서 퇴출되고 경쟁력 있는 회사가 시장을 이제 갖는다. 뭐 이런 말을 할 때 적자 생존을 이제 사용했는데 나중에 이걸 보니까 이제 찰스타인이 괜찮은 거야. 말 자체가. 그래서 종회기원 이제 5판 정도의 개정판 때 자연 선택이라는 말보다는 적자 생존이라는 말을 썼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 적자 생존은 이제 제국주의 시대의 적자 생존 달라요. 예. 그래서 이제 스펜션이나 뭐 다인이 그런 의미에서 쓰인 거야. 예. 근데 이걸 후에 제국주의 국가들이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얘기냐면 스펜서의 의도와 다르게 이게 이제 뭐냐 민족 간의 어떤 그 경쟁 그 다음에 제국주의를 합리화시키는 데 이용했죠. 그 열등 민족하고 우승 민족이 나눠가지고 결국에 열등 민족이 도태당하고 우승한 민족이 열등 민족 지배하는 건 당연하다. 제국주의 논리를 쓰기 시작한 거야. 원래 스펜서하고 다인의 의도와 달리 다른 식으로 이제 뭐냐 재해석해 갖고 썼다. 그래서 이게 사회 진화론인데 이 사회 진화론을 그 당시 한중인 지식인들이 다 받아들였어요. 예. 그래서 이걸 물론 여러 가지 의미로 받아들였지만 일단은 우리가 강자가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당하는 건 당연하다. 우리가 힘이 약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힘을 기르자는 논리로 이제 받아들인 거죠. 그러니까 제국주의 강자의 논리를 이제 뭐냐면 받아들인 거죠. 약자가. 예. 그래서 이제 강자의 논리가 시작됐지만 약자가 강자도 되기 위해서 한 이론을 변해됐고 신뢰 양성을 위해서 국권 회복의 논리와 민중을 우민업화하고 계몽의 대상을 인식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각국에서 이제 사회진화를 어떤 식으로 받아들였는가에 대해서는 동아시아 교과서에 있으니까 제가 이제 강독을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또 강조를 했거든요.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의 문명계열론, 뭐 양계초 사상 등을 이제 받아들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리고 이제 예국강용 운동단체 활동을 이제 쭉 있는데 되게 많죠. 예, 그래서 대표적인 단체들만 이제 좀 보면요. 일단은 이제 부안회라는 단체가 있어. 부안회. 예. 보안에는 뒤에 이제 좀 얘기했지만 경제 구구 운동의 일환으로 예를 들면 항구지 개척권 반대 운동을 이제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나는 성공했죠. 예. 하여튼 이건 뒤에 좀 얘기하고 보안에는 이제 보국 안민의 준말이야. 그래갖고 앞글자 보국에서 안민은 안. 그래서 보안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보안회가 이제 활동한 계기가 됐던 게 러일 전쟁 때 일제가 한일 의정서를 맺고 산림이나 항구지 개척권을 요구한 거예요. 그래갖고 요 부분은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던 건데 1904년에 너일 전쟁 때 승교점을 일본이 그 당시 대리공사를 시켜가지고 요구를 했거든요. 그래서 50년 동안 우리가 이제 뭐냐면 개척권을 이제 갖고 하겠다. 그래서 산림이나 천택이나 항구지를 개척하겠다. 근데 일본이 요구한 그 것이 전국도의 4분의 1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그걸 반대가 심할 수밖에 없겠죠. 그럼 일본이 왜 이제 항구지 개척권을 요구했냐면 조선을 일종의 식량과 원료 공급지 삼고
일본인들 한반도 이주시켜서 가민 인구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 요구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유생 전직 관리 기독교인들 주도해서 이제 반대 운동이 일어났고 그래서 이제 송승만 심상진이라는 사람이 이제 조직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중적인 반대 운동이 일으키니까 일본이 뭐냐면 어쩔 수 없이 이게 들어줬어. 예. 그래서 경제적 구구 운동에서 나름대로 뭐냐면 성공했던 것들이 뭐냐면 이 보안 활동이 물론 단서를 닫았죠. 예, 보안을 해체시켜라. 그다음에 그 당시 또 간료자본으로 항모주를 매입해 갖고 이제 우지수소 이제 개간하자는 그런 운동이 있었거든요. 농광 행사가 주되는데 보안과 농광 행사를 해체하는 전제 조건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뭐냐면 해체시키고 요걸 이제 뭐 들어줘서 항무지 그 개척권 요구를 철회했죠. 예, 요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요때 또 만들어진 회사가 농강행사라는 회사예요. 이것도 외워두세요. 예, 관료자본을 통해서 이제 했는데 요거 관련돼서 한번 신마저에서 이제 좀 보겠습니다. 예. 자, 여기 보면 중추원 부의장이었던 이도재 등 민간 시설인들과 관리들이 조직하여 보국 안민의 기치로 일제의 항우지 개척권 요구를 철회시킨 반일 활동을 전개했다. 자, 너일 전쟁이 익힌 직후 일본은 한국의 전국토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항우지 개척권을 요구해오자 이에 반대 여론이 고조되어 관료와 시설인들이 한국인에 위한 항우지 개간과 강산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농강 행사를 이제 설립하고 정부에 특허를 요구했다. 그래서 1904년 7월 11일 강업에 관한 것을 보류하고 항무지 개간만을 산업대상으로 삼을 것을 전제로 허가했으며 그 사장에는 이도제가 선임됐다. 이에 대해 일본은 항무지 개간권을 뭐냐면 개척권을 철회하는 조건으로 이 회사에 대해 정부의 허가를 취소할 것을 요구하고 정부가 이에 동의하여 본격적인 활동을 하지 못한 채 해체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이걸 계기로 해서 이제 일제는 친일 단체를 본격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겠다. 우리의 번의 입장을 좀 대변할 필요가 그 단체가 있어야 되지 않냐. 그래가지고 그 당시 이제 단체였던 유신회, 송봉준이 조직했던 유신회라는 단체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용구가 조직한 그 진보회라는 단체가 있어요. 진보회. 아, 유신이나 진보회. 그래서 이용구는 이제 유명하죠. 이 사람은 동학교도인데 좀 친일적인 성격이 강해. 그래갖고 친일파를 데리고 친일파된 그 친일화된 동학교도를 데리고 시청교단은 조직을 만들었어요. 또 교단은. 그래서 유신회와 이 진보회를 이제 뭐냐 합쳐가지고 그 뭐냐 일진회를 조직하게 돼요. 일진회. 그래서 일진회가 1904년 10월 달에 통합이 되죠. 예. 그래서 일진회가 이제 뭐 나중에 들어가면 이제 경합을 청원하는 상주문이나 청원서를 보내고 그러잖아요. 예. 뭐 하여튼 그때 이제 일제가 이제 친일단체 육성하는 어떤 계기를 마련해줬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도중에 뭐 대한협동회라든지 공진회라든지 뭐 그 단체들이 있긴 있거든요. 여기는 안 나왔지만 근데 이제 공진회 단체는 좀 보고 넘어갈게요. 요거는 뭐 각자 보시고. 자, 공진회가 1904년 12월 달에 결성됐어요. 그러니까 보부상 들어가고 일진회에 불만을 가진 이 독립협회 출신들이 이제 제외해서 이제 결성했는데 항시에 지원을 받았죠. 그러니까 계몽활동과 이제 시정 개선 요구, 일진회 타도. 그런데 그럼 일본군의 개입으로 해산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만든 것이 이제 현정연구예요. 네. 현정연구에는 현정을 연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이제 그 우리나라 입법이나 그 의회 관련된 것들을 연구하는 거죠. 우리나라는 그냥 외국의 입법이나 의회를 이제 만들어가지고 연구를 하는 건데 공진의 해산 이후에 이제 그 관련자들이 만들어진 거야. 그러니까 동의협회나 보부상사들이 이제 뭐냐 아니 동의협회 사람들이 이제 보부상사들과 단절하고 만든 것이 현정연구회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현정연구회 뒤에 이제 앞에 공진회 있는데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공진회가 해체되면서 그 중에 일부가 이제 만든 게 현정연구회고요. 그 다음에 그 일부가 이제 만든 게 대한자강이야. 그리고 또 여기 대한협회. 그래서 100% 개성은 안 되지만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연결돼 있어. 인맥들이. 그래서 얘네들의 생각이 좀 비슷비슷해. 얘네들이. 예.
자, 현장 연구에 관련된 내용을 이제 좀 보겠습니다. 여기 좀 해갖고 심화 규제를 좀 볼게요. 자, 공진의 해산 이외에 이중과 유효중 등이 독립협회 사람들이 보부상의 관계를 단절하고 지식인 중심으로 결성했던 거고요. 활동 내용을 보면 을사 5 조약을 반대 등 반일 정치 활동을 했고 대중 계몽 운동을 했다. 자, 주장 내용을 보면 국권 상실 타개, 일진의 반민족적 행위 규탄, 이펀 군주제 달성. 현장 연구대가 이제 뭐냐면 그 외국의 어떤 헌법이나 의회제도를 연구해서 우리나라도 그렇게 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자, 국민의 민권 확대시키고 국가의 발전을 추구했다. 자, 요거 주와 관련된 480 내용 이렇게 좀 볼게요. 여기. 자, 국민의 정치의식 고취와 입헌의회 제도의 승리를 목적으로 수립의 목적으로 살릴 때요. 일진회와 일진의 반민족 행위를 규탄하거나 규탄하다가 해산되는데 재앙이나 정부라도 헌법과 법률에 따르고 이게 이제 그 내용이죠. 국민의 법률에 규정된 권리를 자유롭게 누릴 것을 주장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강령은 이제 재앙의 권위는 헌법에 정해진 바에 존중하고 정부의 명령은 법률 규칙에 정해진 바에 복종하며 국민의 권리는 법률에 정해진 바에 따라 자유롭게 행사해야 된다. 그렇지만 이제 일진회와 이제 대항하다가 통감부에서 이제 계승되는데 요게 있던 사람들이 이제 어디로 많이 갔냐? 대한자강으로 가요. 대한자강. 그래서 대한자강인데 대한자강에는 이제 말 자체가 뭐야? 우리나라를 이제 수도 강하게 만든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한 1년 정도 존재했나? 그래서 그 밑에 대한자강 취지문이 있는데 요거 가끔씩 이제 15년 개정 한국사 교과서에 나와 있거든요. 물론 이거는 원문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진 않죠. 얘들 풀어서 나오죠. 이렇게 좀 일부가 이제 풀어서 나오니까 한번 눈에 발려두세요. 예, 발려두시고 자, 그래서 이제 대한제강에 관련된 내용인데 여기가 대한제강이고 여기 목적 보겠습니다. 자, 목적은 교육과 산업을 진흥시켜 독립의 기초를 마련하고요. 그래서 정치운동의 성격보다는 사회문화운동, 교육운동, 산업 진흥운동의 중심으로 발전됐다. 그래서 이때는 정치운동을 내세우기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통감부 아래에 있다 보니까 이걸 하다 보면 국가 탄압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실질적으로는 정치적 성격을 띠고 있는데 겉으로는 사회문화운동, 교육운동, 산업진흥을 중심으로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활동은 을사조약을 계기로 국정개혁을 위한 헌정연구부터 국권회복을 위한 자강운동을 전환했고요. 그래서 국권회복을 위한 실력 양성운동을 펼쳤는데, 그래서 이제 이 대한제공에서 이제 기간제가 있어요. 기간제가 있는데, 이 기간제 이름이 뭐냐면, 그 대한제공의 월보야. 대한제공 월보. 월보라는 것은 이제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제 뭐 월 단위, 달 단위로 하는 건데, 주로 이제 사업이나 정황에 대한 매달 내는 문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달마다. 그래서 이제 강연을 개최해서 대중 계몽 운동을 전개했고요. 그다음에 보증의 양위 반대 투쟁을 했어요. 예. 그런데 이제 이때 보안법이 있어. 통감부에서 이제 그 당시 입법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보안법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그 당시 그 한국인들의 어떤 정치 결사를 금지시켜놨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이런 것도 정치적 행위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보안법에 의해서 강제 해산 계기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1907년 이후부터 신민회 같은 단체들은 비밀 결사를 조직을 만들었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정치적인 어떤 그 결사를 할 경우에는 국가 탄압을 받기 때문에 비밀 결사 조직을 만들 수밖에 없어. 이게 인정을 안 해주니까. 자, 뭐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이쪽 사람들이 대한협회 쪽으로 많이 이제 계승됐는데 대한협회는 나중에 얘기했지만 많이 친화됐어 이 사람. 그리고 여기도 대한정강에도 지금 언급은 안 하지만 일본이 오카키 다카오 같은 사람 있죠. 아시아 연대론을 주장하는 사람 공을 삼고 그 영향 아래 활동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주장된 건 일본의 그 국법 범위하에서 이제 제한을 뒀거든요. 활동 범위를. 그러니까 법의 테두리 안에서 활동하자. 이놈. 근데 이제 법의 테두리라는 건 뭐예요? 일본의 그 당시 통감 정책에서는 일본이 만든 국법의 안에서만 하자는 논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활동에 제약성이 둘 수밖에 없고, 그다음 일본의 오가키 다카오 같은 사람들 이제 뭐냐, 이렇게 그 공을 모시다 보니까 배회성이 좀 약화됐어. 그 앞에 있는 그 현장 연구회보다는 좀 약화됐고, 그 뒤에 대한대표 넘어가면 훨씬 더 약화되죠. 예. 그게 오히려 일부는 이제 뭐냐면
친화돼 버려 여기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요 내용을 한 개를 설명했고, 자, 여기 보면 의무교육 실시, 그의 주장 내용 보면, 그 다음에 악질적인 봉건 폐쇄 금지, 그 다음에 색깔 있는 복장 채용. 왜냐, 그 당시에는 백이 민족답게 백색을 많이 즐겼잖아요. 백색 즐겼던 이유가 이제 다 이유가 있는데, 뭐냐면, 어, 그 당시 이제 염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염료가.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 단발령 시행, 이런 것들 이제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대한협회 넘어가기 전에 마지막 인증번호 알려드릴게요. 마지막 인증번호는 99번입니다. 네, 마지막 인증번호 99번이에요. 자, 대한협회는 앞에 이제 대한자강회에 이제 뭐냐면 구성원들이 이제 들어와서 했는데 거기에 이제 천도교인들이 이제 합세했어요. 오세창이나 건동진이나 그런 사람들인데 이 초창기 때는 이 대한협회는 상당히 반일적인 조직을 가지고 있어요. 반일적인 성격을 갖고 있었는데 이들이 이제 단전 친이다 대표요.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그래갖고 이제 지도부가 일진회와 연합을 해요. 후기 때문에. 그러면서 또 아까 지금 오각기 다각과 같은 사람들 이제 또 고문하고 그래서 이제 친이가 됐다. 그래서 나중에 되면 일진회와 함께 그 한일 병합을 찬성하는 집단이 돼요. 이게 상당히 왜곡됐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는데 초창기 때는 난공호 회장 체제 때는 나는 항일식이 출발했지만 후기 때 이제 김가진 같은 사람들이 이제 지도부를 장악하면서 신화됐고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제 뭐냐 일진의 연합을 통해서 친일적인 행동을 했다는 거. 예.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가서 이들이 이제 또 지도부가 또 바뀌어. 그러면서 이제 정신 차리고 나서 이제 반일로 돌아왔지만 이때는 완전히 이제 일본 총독부에서 해체되죠. 7파 제 일진에 할게요. 예. 그래서 대한협회는 처음엔 반일, 친일, 반일, 해체 이렇게 있다. 친일 기간에 지도부가 이제 교체돼서 그런 거야. 친일 기간에 그 당시 이제 일진회와 협력해서 그, 그 뭐냐면 한국하고 일본의 병합을 찬성하는 그 진정서 올리고 그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관련된 내용이 이제 쭉 있는데 뭐 중요한 단체는 아니에요. 그래서 뭐 활동 내용을 좀 보면 학교 설립, 대한협회보, 대한민보를 발행했고요. 그다음 실업부를 설치해서 국내 실업전환의 정화 이런 것들 이제 했다. 그렇지만 점점 이제 친화됐다는 거 이런 것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지도부가 일진회와 연합 해체였고 의병운동을 소유로 규정했고 그 다음에 한일합병을 후에 해체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한번 봤고 신민회를 이제 보겠습니다. 신민회. 신민회가 아마 나올 가능성이 많은데 왜냐면 다른 단체는 그 비중이 확 떨어지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요게 이제 나오면 혹시 나오면 애국계몽 운동단체에서 신민회가 나올 가능성이 되게 많아요. 신민회가. 예. 그래서 신민회 내용은 좀 내용이 많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할게요. 제가 오늘 약속이 있어가지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